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2015년 10월 17일 시행된 기출문제 제1과목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멀티는 두 개 이상을 멀티라고 부르는 거고 미디어는 무슨 뜻이에요? 매체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매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 가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서 텍스트나 그래픽은 물론 오디오, 정지 영상,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 비디오 등의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멀티는 두 개 이상이고 미디어라는 건 매체. 지금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정지 영상, 애니메이션 두 개 이상 다 불러드렸죠. 비디오. 이게 다 멀티미디어죠. 결론적으로 멀티미디어의 특징 중에서 통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멀티미디어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처리되며 맞죠? 디지털화. 그런데 그 처리 기기들은 단방향성의 특징이 강화되며 발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특징 디지털화 맞는데요.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 또는 쌍방향. 그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성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양방향성, 쌍방향성이다라는 거고, 3번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비선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맞죠? 비선형. 그래서 우리 멀티미디어 특징 그죠? 비싼 비선형, 그죠? 그 다음에 쌍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디지털화. 통이 비싼 D 이렇게 또 암기속속 해드렸죠. 3번 같은 경우는 비선형을 뜻한다. 그래서 비선형 컨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맞고요. 4번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 용량과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개념이죠. 1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성, 비선형성, 그 다음에 쌍방향, 양방향, 그 다음에 디지털화, 비싼 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2번 다음 중 이미지 가장자리에 계단 현상이라는 거는 비트맵에서 발생되는 현상이죠.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래픽 기법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계단 현상, 에일리어싱, 그걸 없애주는 거, 최소화하는 거, 그렇죠? 정답은 안티 엘리어싱이 된다라는 거고, 1번의 모핑이라는 거는 사물의 모습이 서서히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이 되는 기법이고, 디더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 있을 때 비슷한 색상을 내는 효과 개념이고, 렌더링은 뭐예요? 3차원적인 질감, 그래서 사실감을 갖다가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핑, 디더링, 렌더링 다 중요하니까 그 의미 정확히 알고 가시고, 2번 문제는 비트맵에서 발생되는 계단 현상, 에일리어싱 현상을 갖다 없애주는, 최소화해주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안티 엘리어싱이 된다라는 거죠. 3번 다음 중 정보의 기밀성. 여기서 얘기하는 기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 그죠? 비밀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가로막기라는 거는 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전달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데이터를 못 쓰죠. 그 정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가용성이에요. 쓰지 못한다. 그래서 가용성을 침해하는 게 바로 가로막기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기밀성이니까. 두 번째, 가로채기라는 건 뭐예요? 도청하는 거죠. 몰래 보는 행위. 그러니까 비밀이 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로채기가 바로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예요. 3번, 4번 위조, 수정 이거 같은 경우는 무결성이죠. 무결성. 위조를 하고 수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은 위조하고 수정은 무결성을 갖다가 저해하는 거. 됐죠? 가로막기는 가용성, 가로채기는 바로 기밀성.
4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기 사진이 아닌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초상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큰일 나죠. 사람 이름, 그죠? 연예인 이름, 회사 상호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 공고, 훈령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안 받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원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 변경,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알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들, 공고, 그죠? 훈령, 고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4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5번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컴퓨터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HYBRID 무슨 뜻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잡종, 혼합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을 딴 컴퓨터인데, 일단 하이브리드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는 뭐예요? 얘는 처리하는 데이터가 뭐다? 셀 수 있는 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숫자하고 문자를 뜻하는 거죠. 숫자하고 문자를 뜻하는 거고,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컴퓨터.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얘는 데이터 형태가 아니고 뭐예요? 처리 능력이 좋은 거죠.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 컴퓨터, 대형, 슈퍼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일단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뭐예요? 아날로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는 데이터 형태가 뭐예요? 연속적인 물리량. 예를 들면 전류, 온도, 뭐 습도 이런 거죠. 속도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거는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아날로그하고 하이브리드의 그 디지털의 장점을 딴 조합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도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그래서 정답은 슈퍼컴퓨터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취급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이고, 슈퍼컴퓨터는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디지털 컴퓨터 숫자 문자, 아날로그 연속적인 물리량, 그 다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딴 하이브리드 잡종 컴퓨터, 그죠? 하이브리드 시험 문제 간혹 잘 또 튀어나오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6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고 IP 주소죠. 그죠? 그래서 IP 주소는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부르지 않죠. 기니까 외우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름이죠.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고 IP 주소다라는 거. 그래서 6번에 1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꾸는 거. 우리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도메인 네임 서버 기억나시죠? 그것도 또 문제로 나오니까. 2번 국제인터넷 주소 관리기구는 ICANN에 맞고요. 한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 이름이 가끔씩 바뀌어요. 지금은 KISA고. 3번 현재는 인터넷 주소는 주소 체계는 IP 버전 4, 그죠? 32비트 주소와
IP 버전 6 128비트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IP 버전 6 주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오브 띵즈 아시죠?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IP 주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점차 IP 버전 6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또는 IOE 그래서 우리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또 이렇게도 하죠. 3번 맞는 얘기고 4번 IP 버전 6는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IP 버전 4, 6에서 6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호환성이 부족하면 없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아요. 그래서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거죠. 자, 6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7번 다음 중 웹사이트 접속 시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쿠키죠. 쿠키. 이 7번의 쿠키 문제는 2016년 3월 기출문제에서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자 쿠키를 먹으면 입술이 묻죠. 그럼 너 쿠키 먹었지? 금방 알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정보, 아이디, 비번 같은 거를 갖다가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저장해 놓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하긴 하지만 보안 문제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캐싱이라는 거는 뭔가 중간에서 우리 CACH 캐시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죠. 중간에서 저장 역할을 하는 개념. 플러그인 그다음에 와이브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플러그인 더 어렵지 않죠. 우리 PMP 플러그 앤 플레이도 있고 또 플러그인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이 없을 때 걔를 보조해주는 역할 플러그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와이브로는 뭐예요? 움직이는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이제 쿠키가 되는 거고 8번 다음 중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DNS 역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아까 6번 문제 풀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뭐예요?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로 바꿔준다. 아까 이 부분에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거 DNS 말씀드렸었죠. 바로 가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도메인 네임을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개념 DNS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9번 다음 중 아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놓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누구나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짜죠. 공짜. 프리웨어. 그럼 프리웨어 틀렸고 바로 그냥 시험장에서는 1번 찍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전 착한 학생이니까 다 풀려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공부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쉐어웨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라.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상용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1번은 공짜 프리웨어, 두 번째 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 주고 사는 거 상용 소프트웨어.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아래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만 선택해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윈도우는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포토샵은요? 이미지를 보정해주는,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죠. 리눅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면 정답은 니은하고 한컴 오피스는 뭐예요? 한컴 오피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거를 혼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한이죠. 한글. 그래서 요
부분을 요거를 아래에 쓰는 아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야 한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한컴 오피스에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한셀, 혼셀을 읽으면 안 돼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하는 한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한쇼, 혼쇼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한컴 오피스라고 불러요. 자, 얘네들은 뭐예요? 그럼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다 응용 소프트웨어죠. 결론적으로 니은, 리을 요게 응용 소프트웨어다. 정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다 OS라는 거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한컴 오피스가 뭔지 몰라도 반드시 맞춰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11번 마이크로 컴퓨터는 휴대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다음 중 스마트폰을 우리 스마트폰 요즘 뭐 그죠? 컴퓨터로 분류하는 경우 만약에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분류하면 스마트폰이 포함될 수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거는 영어 단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1번에 팜톱인데 이 팜이라는 게 스펠링이 PALM이거든요. PALM. 그러면 이 팜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손바닥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디다가 가지고 다니십니까? 설마 발바닥은 아니잖아요. 그죠? 손바닥.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굳이 분류한다면 어디냐? 팜톳이죠. 팜톱. 손바닥이죠. 랩은 뭐예요? 무릎. 노트북은 뭐 여러분들 무릎에다 올려놓든 책상에 올려놓든 아무튼. 그 다음에 데스크탑은 정말 책상이죠.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는 그냥 영어 단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폰 어디다 놓고 쓰십니까? 이런 같은 문제입니다. 손바닥이요. 팜톱. 됐죠? 11번의 정답은 1번이고 12번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장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중앙처리 장치 CPU가 있고요.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LU Arithmetic Logic Unit 뭐예요? 산술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누산기 우리 누산기라는 표현보다 더 잘 쓰는 거 ACC Accumulator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연산의 중간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죠? 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도 언급이 한번 돼요. 누산기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누산기. 그러면 지금 여기 Arithmetic Logic Unit 바로 산술 연산 장치. 그러면 기억은 무슨 장치? 연산 장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어 한 건 틀렸고 그럼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명령 레지스터 뭐라 그래요?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 MAR 여러분들 이거 영어로도 아셔야 돼요. 됐죠? 그럼 얘네는 뭐예요? 제어 장치죠. 그래서 기억은 연산 니은은 제어 장치 12번의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입력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키보드, 스캐너, 터치스크린 전부 다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4번의 펌웨어는 뭐예요?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13번의 정답은 4번이고 14번 다음 중 프린터 인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되는 경우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한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인쇄와 관련된 문제는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해 주는 게 삭제해버리고 새로 설치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맞고 두 번째, 인쇄 결과물이 번지거나 얼룩 자국이 발생하는 경우 헤드 및 카트리지를 청소해 줘라. 뭐 가장 적절한 방법이죠. 결과물이 번지거나 그랬을 때 3번, 인쇄가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케이블 연결 상태 그 다음에 시스템 등록 정보 등을 점검해 줘라. 보통 이제 인쇄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전원을 안 킨 경우도 흔히 있고요. 코드가 빠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3번도 맞는 얘기고 적절한 얘기고 4번 수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CMOS 셋업을 다시 설정하고 재부팅한다. 수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아까 1번처럼 드라이버를 삭제하고 새로 드라이버를 인스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문제는 또 뒤에서 다른 그 기출문제에서 또 언급이 돼요. 14번의 정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15번 다음 중 FTP 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무엇인가? FTP 이 자체도 매우 중요한 거죠. F는 뭐예요? 파일을 갖다가 T는요. 트랜스퍼 trans for fer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P는요. 프로토콜은 규약, 규칙과 약속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파일 전송 규약인데 FTP 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골라라 이거예요. 첫 번째, 원격지에 있는 FTP 서버로 파일을 업로드 가능하고요. 반대 개념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맞물려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절대 될 수 없는 거고 3번, 원격지에 있는 FTP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네 번째, 원격지에 있는 FTP 서버의 파일을 삭제한다. 많은 분들이 이 15번을 전부 다 4번으로 찍고 나오셔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서버 삭제, 그죠? 안 될 것 같은데요?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 FTP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5번이 정답 3번이에요. 됐죠?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FTP 서버의 파일 삭제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응용 프로그램은 다운받아서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 보기 2번에 바로 힌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운로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해야 돼요. 됐죠? 1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돋보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윈도우 7에서 이 보조 프로그램의 이 돋보기 슬슬 이제 문제에서 언급이 되죠? 보조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돋보기를 선택하거나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다. 맞고요. 자, 이런 건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됐죠? 또 우리 교재에도 있으니까 돋보기 기능 실행 중에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또 윈도우 키 누르고 이제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확대 축소, 그죠?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 개념 맞고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보기 메뉴의 도킹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주위의 영역이 확대된다. 마우스 포인터 주위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는 도킹 모드가 아니고 렌즈 모드예요. 이런 건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포인터 주위의 영역이 확대되는 건 무슨 모드? 렌즈 모드예요. 16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럼 도킹 모드는 뭐예요? 화면의 일부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아울러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ESC를 누르게 되면 ESC는 항상 탈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돋보기 기능이 종료된다. 맞습니다.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도킹 모드가 아니고 렌즈 모드다라는 거. 1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관리한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장치 관리자예요. 17번의 정답은 장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관리하는 장치 관리자. 뭐 이번에 사용자 프로필, 하드웨어 프로필, 컴퓨터 작업 그룹 절대 안 속으시겠죠. 17번의 정답은 맞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1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라는 거는 뭐예요? 조각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조각이 났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의 파일의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단편화, 방금 전에 조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에서 조각 들어가 있는 것만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디스크 검사, 이건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검사 아니겠습니까? 디스크 정리는 뭐예요? 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거. 포맷은요. 초기화하는 거. 트랙과 섹터로 초기화하는 거. 정답은 조각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화들, 프래그멘테이션을 모아. 그러니까 모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 모음. 18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단편화, 조각. 그럼 조각만 찾아라 라는 거.
1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속성 대화 상자에서 고급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쇄된 문서 보관 해당되고요. 기본값으로 인쇄, 그 다음에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수풀 다 해당이 돼요. 아울러 수풀 기능 사용하지 않고 인쇄, 이것도 가능한 거죠. 네 번째는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은 보안 탭이에요. 19번의 정답은 4번. 2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로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즈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20번 문제는 문제를 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답이 툭 튀어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지금 레지스트리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정상, 모르신 분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윈도우즈에서의 모든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장소가 바로 레지스트리예요. 그래서 정답은 20번에 2번이 되는 거고, 이 레지스트리의 사전적인 의미가 등기소, 등록소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문제는 또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명령어 알리지, 레지스트리 알리지, 그 다음에 편집이니까 에디트, 알리지, 에디트,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죠.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는 명령어 알리지, 에디트,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장소, 레지스트리. 1번에 CMOS 아니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번의 캐시 메모리는 좀 아셔야 되겠죠? 캐시 메모리는 뭐예요? 우리 주중에 캐러 가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그죠? 은닉 장소 역할을 하는 바로 캐시 메모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는 건 무슨 램? SRAM.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금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SRAM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DRAM. DRAM은 뭘 해줘야 된다?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 걸 리플래시 해줘야 되죠. 그죠? 재충전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같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윈도우즈 데이터베이스, 바로 레지스트리, 편집 명령은 알리지, 에디트,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15년 10월 17일 시행된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